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ST큐브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유상증자가 있었죠. 이렇게 걸리락이 있었고 유상증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유상증자를 하는데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에 주식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새롭게 주식을 새로 사야지만 걸리락 전에 주식을 사야지만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그 속마음을 읽기 위해서는 걸리락 전에 매집의 행위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매집의 행위는 뭡니까? 큰 캔들, 매집하느라 나타나는 큰 캔들 또는 많은 거래량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만큼의 노력을 해서 매집을 했겠구나. 그러고 나서 매집을 했으니까 권리락 전에 그죠? 매집을 했으니까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다. 그러면 누군가가 유상증자를 받기 위해서 물량을 사들였다라는 흔적이라는 거죠. 이런 게 있어야 좋은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유상증자가 있는데 이게 상장된 물량이 몇 주냐면 자 1150만 주입니다. 1150만 주인데 1150만 주인데 상장됐을 때 1150만 주 상장이 됐는데 그 가격이 얼마냐면 4140원입니다. 4140원은 어디냐? 이 밑에죠. 4140원은 이 밑에입니다. 여기입니다. 자, 그런데 수익이 많이 났죠? 유증을 받아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근데 거래량은 100만 주대, 70만 주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50만 주 상장됐지만 그 물량이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팔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충족이 되어야지만, 자, 권리락 전에 매집도 하고 유상증자에서 팔아먹지 않아야지만 주가가 누군가가 물량을 많이 쥐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유상증자의 조건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좋은 주식이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나쁜 얘기를 또 해볼게요. 자, 우선은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전환가액 조정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물량이 추가로 상장될 것이 있다라는 것은 단점이죠. 그 물량이 뭐 27만 5천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이거 외에도 더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얼마 되지 않는 물량이지만 이걸 빙자해서 주가를 누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발행된 것이 있는지 더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점이 뭐냐면 여기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클릭해 보면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이 있죠. 여기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 건수가 구조주가 91%를 가져갔거든요. 구조주가 91%를 가져갔는데 그 건수가 5,861건이더라. 다시 말하면 이 주식의 유상증자를 받은 사람들이 5,861명이나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속에 뭐 5,000건은 뭐 몇 주 안 되고 뭐 또는 수십 건은 물량을 많이 가져갔을 수도 있어요. 그 비중은 알 수 없지만 이 건수가 적은 게 좋은데 좀 많구나라는 게 단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결정적인 단점은 지분율이 4%밖에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 상장주수 중에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게 4%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회사에 애착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자기 회사 주식을 4%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이 회사 주식에 그만큼 애착이 있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왜 이렇게 유상증자는 성공을 했을까요? 이것은 알려진 재료가 있거나 아니면 기다리는 재료가 있거나 뭐 아니면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등의 어떤 재료들이 시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개미들이 들어왔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들어와 있거나 유상증 들어온 사람들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 회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껍데기는 막상 대주주는 4%밖에 가져 있지 않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이 아니라 매출이 얼마 없죠. 매출이 얼마 없는데 적자가 엄청 많죠. 자, 회사 상태가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지분율이 4%라는 거. 그죠?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분율도 한 4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매출도 높고, 영업이익률도 좋았다면 더 좋겠지만, 이런 단점도 존재한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대주주가 버리고 나가는 차트가 될 수도 있다. 또는 대주주가 버리고 나갈 때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대주주 명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차명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나중에 주가를 들어서 패대기 치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냥 이대로 패대기 쳐서 밑으로 내려가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의 형태로는 좋은 건데 그리고 강성주주가 널려 있는데 막상 경영진은 주식을 많이 가져 있지 않고 회사는 좋은 재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은 막상 주식을
많이 가져있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 이제 결말이 좀 어수선하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이유도 있는데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지만 차트는 이렇게 냉철하게 분석해보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질 수 있는 건 건지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학습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